그날도 새벽 3시였습니다. 어둠이 깊은데 어쩐지 눈이 또 떠졌지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1분. 또 이 시간이네. 이상하게 자꾸 새벽 3시에 눈이 떠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짧아지지. 그렇게 넘겼는데요. 요즘은 나만 그런 걸까? 내가 무슨 병이 걸린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또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잠은 안 오고 어제 일어났던 일들의 걱정들이 밀려와 뒤척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시간에 깨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새벽에 자주 깨어나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와 근거들을 제시하며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풀어드리는 정보들을 끝까지 듣고 실행해 가면서 인생의 기적 같은 전환점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는 뭘까요? 세월이 지나며 나이가 먹어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밝혀진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나이 들어가면서 수면 호르몬의 변화가 그 원인인데요. 40대, 50대 들어가면서 수면을 관장하는 멜라토닌 분비 감소 때문입니다. 멜라토닌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잠자는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돼야 우리는 쉽게 잠들 수 있고 밤새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멜라토닌을 예전처럼 충분히 만들지 못합니다. 특히 60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요. 멜라토닌이 적게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잠이 들기는 해도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밤중, 특히 새벽 2시, 3시쯤 깨어나기 쉽습니다. 게다가 깨어난 이후 다시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잠드는 것도 어려워지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자리에 들 땐 졸려서 금방 잠들었는데 새벽 3시에 깨서 그 뒤로는 도무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바로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은 시간,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을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TV 화면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연광을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은 멜라토닌 리듬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약 40%가 수면의 어려움을 겪으며 20%는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잠이 많아 누우면 아침까지 잘 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새벽에 깨는 이유도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수면 주기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예전엔 밤 11시쯤 자고 아침 7시쯤 일어났는데 요즘은 9시만 돼도 졸리고 새벽 4시면 눈이 떠진다고요. 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수면 리듬이 약간 앞으로 당겨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수면 위상 전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잠자고 싶어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깨는 시간도 점점 앞당겨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리듬이 당겨지면서 한밤중에도 한 번씩 깨어나는 현상이 더 쉽게 생긴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뇌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가 젊을 때는 아주 튼튼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면서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 9시부터 졸리기 시작하고 새벽 3시나 4시가 되면 다 잤다 싶은 착각이 들면서 눈이 번쩍 떠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특별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에 눈이 떠졌다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거나 억지로 다시 자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알려드리는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꼭 시도해보세요. 첫 번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순수한 시간입니다. 어느 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는 시끄러운 주변 소리도 없어 정신이 집중이 되고 맑아집니다. 온 세상이 고요할 때 진짜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건강 걱정, 자녀 문제, 두려움, 기대, 감사,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조용히 바라보세요. 억지로 생각을 끌어당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종이에 써본 것 중에 생각나는 대로
해결책을 써보세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실타래가 풀리듯이 단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포기했던 일들이 해결의 단서가 생각나며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에서는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감이 현저히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속 걱정거리를 끌어내어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가 이건 이미 해결되었다고 인식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거죠. 또한 새벽 시간에 뇌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인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떠오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른 아침은 논리적 사고보다 직관적 사고가 더 활발하기 때문에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 새벽 시간에 잠에서 깨어난다면 슬며시 일어나 걱정거리나 생각들을 적어보세요. 의외로 해결책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뇌가 깊은 수면 상태에서 점점 창의와 직관, 이완과 집중으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뇌가 가장 부드럽고 열린 상태여서 명상하기에 최적의 순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스마트폰, 뉴스, 해야 할 일에 쫓깁니다. 하지만 새벽 명상은 외부 자극 없이 내면의 평화를 먼저 찾는 방법입니다. 차분히 시작한 하루는 끝까지 안정감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새벽 시간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면 몸과 마음이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죠. 또한 새벽 명상은 오늘 하루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외부의 요구에 휘둘리기보다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종일 쌓이는 수많은 정보와 감정 찌꺼기들, 새벽 명상은 그것들이 쌓이기 전에 마음의 정화 작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새벽 3시에 일어나면 명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편한 자세로 의자에 등을 곧게 펴고 앉거나 침대에 편하게 앉아도 좋아요. 중요한 건 허리를 곧게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에만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숨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바라던 것들을 마음속에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새벽의 명상이 습관이 되면 바라던 목표가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30분, 1시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분, 10분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늘려도 되죠.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억지로 막지 말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관찰만 하세요. 명상이 끝날 때 이 새벽에 깨어 있어 고맙습니다.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짧은 감사 인사를 스스로에게 건네세요. 세 번째, 여러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보세요.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새벽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나는 감사한다. 왜냐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새벽에 깨어나면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대부분 핸드폰을 찾아서 정보를 입력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황금 같은 새벽 시간을 허투루 버리지 말고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 보세요. 첫째,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둘째,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할까? 셋째,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넷째, 누구와 유용한 시간을 보낼까? 다섯째, 지금까지 진행했던 일은 어떻게 되는가? 간략하지만 종이에 적어보세요. 며칠 지나서 보면 매우 중요한 순간 들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메모하는 습관이 들면 해야 할 일에 하루가 즐겁고 활기차며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뇌는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어 행동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내 하루를 열까? 그 질문 하나로도 내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번져갑니다. 오늘 만날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보는 가족일 수도 있지요. 혹은 가벼운 인사만 나누는 이웃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든 괜찮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 하루의 선물이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기대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기쁨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니까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새소리, 햇살, 그리고 미소 짓는 얼굴 하나, 이 모든 게 오늘 나에게 준비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유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말없이 있어도 따뜻한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혹은 나를 웃게 하는 사람, 아니면 나 자신과 보내는 시간도 좋습니다. 책 한 권,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혹은 천천히 나를 들여다보는 명상,
혼자만의 시간도 오늘을 빛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다시 새벽을 시작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순간 나 자신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사랑합니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오늘도 내 하루는 소중하고 그리고 오늘 분명 좋은 일이 나를 찾아올 거야 라고 속으로 외쳐보세요. 한결 마음이 평온해질 거예요. 새벽 3시에 잠이 깬다는 것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지요. 그러니 새벽에 눈이 떠질 때면 기분 상해하지 말고 그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의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새벽은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만약 새벽에 우리가 계속 자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이용할 수가 없으며 여러분의 큰 미래도 그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새벽에 눈이 떠진다는 사실이 역으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요즘도 새벽 3시에서 5시에 자주 깨신다면 잠을 청하려 애쓰지 말고 꼭 해야 하는 3가지 중 1개라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눈을 뜨고 누워 말똥말똥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알려드린 대로 실천하여 여러분의 일상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